뭐야. 아이고. 어떡해. 엄청 사람 성격이 좋아해요. 내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그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의 부재를 겪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지금 이제 불안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수상한 업체. 그 정체는 파양비를 내면 키우던 동물을 두고 갈 수 있는 신종 펫숍이었습니다. 평생 돌봐준다는 업체의 약속은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현장에서 본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업주는 저항했지만 저희 촬영을 일단 하지 말아요. 먼저 우리 일단 촬영 막 하시면은 지금 하고 계시냐는. 네, 알겠습니다. 나갈 거니까. 일단 지금 꺼주세요. 결국 학대와 방치 혐의를 인정하며 폐업하기로 했고, 죄라면 주인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가엾은 개들은 구조돼 안전한 입양센터로 옮겨져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구조된 강아지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엄청 계속 달라붙거든요, 한국이가.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위기의 동물들이 가족을 만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주인공들을 만나러 떠나볼게요. 차를 타고 달려 도착한 이곳은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 입양센터. 구조된 동물 200여 마리의 보금자리인데요. 신종 펫숍에서 구조된 강아지들도 보였는데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몰라보게 예뻐졌답니다. 취재진을 반겨주던 리트리버 사오리는 더러운 털 갑옷을 벗고 털에 윤기가 흘렀어요. 이 친구는 그 사람하고 되게 관계 형성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심한 피부병을 알아 모두가 걱정했던 진돗개 오복이도 말끔히 낳고 간식쟁이로 거듭났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구조장갑에 얼굴을 비벼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백구 삼복이도 만났는데요. 사람 품을 마구 파고드는 녀석에게 활동가는 기꺼이 따뜻한 품을 내줬습니다. 너무 엄청 계속 달라붙거든요, 한국이가. 계속. 네. 얘가 그냥 계속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냥 달라붙고 간식 달라붙고. 그랬지. 마냥 예뻐만 하면 안 되니까 의젓하게 지시를 따르는 충동 교육도 하고 있다네요. 잘 안 웃기도 하는데 흥분도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잘 배웠는지 저도 시켜봤는데요. 앉아. 곧잘 따르는 모습이 참 기특했답니다. 다음은 소형견사로 이동했는데요. 60일 만에 만난 강아지들은 오물 속을 뒹굴던 비참한 모습이 사라지고 어느새 귀여운 천사로 변신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만나야 하는 친구가 있다고 소개받았는데요. 이따 산책할까? 주인에게 파양당한 뒤 얻은 분리불안과 싸우는 코카스파니엘, 초촐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끊임없이 우는 녀석. 버림받은 상처가 이토록 크고 깊다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청 사람 성격이 좋아해요. 내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그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가족의 부재를 겪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지금 이제 불안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삼복이 그리고 초초와 더 친해지기 위해 나들이를 나왔어요. 무거울 것 같은데. 처음이야. 한때 따스한 돌봄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인지 둘 다 의젓했어요. 아구 잘하네. 와, 걸음 속도 맞춰서 산책도 잘하네. 삼복이는 해맑은 어린아이 같은데 초초는 아직 파양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10년 동안 이 개랑 같이 살다가 이제 이제 업체로 보냈더라고요. 분리불안은 되게 심한데? 엄청 올라가서 전화기. 하울링까지 하는데 좀 애정심은 있어요. 아무래도 10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어떤 개인 사정인지 몰라도 어쨌든 위에 앉아서 분리불안이 얘라. 주로 돌보던 활동가님 아니면 아까 나가는데 쫓아나가네요.
이거 하울링까지예요. 하울까지. 개들이 뭐 짖는 건 당연하고 분리불안 있는 거는 항상 늘상 있는 건데 뭐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내가 이걸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함께 산책해보니까 많이 사랑받았던 티가 물씬 났는데요.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는 동행교육도 잘 돼 있고 잘하는데? 어려운 백스텝까지 산책을 자주 해본 티가 나더라고요. 다음은 삼복이 차례. 이 친구는 시골 노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마당개였는데요. 독거 노인들이 키우시는 수많은 개들이 삼복이 처지와 다르지 않으니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책 경험이 부족한 티가 나죠. 그 대신 퍼피 같은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7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리 와. 특히 삼복이는 위탁자인 소녀딸과 연락이 닿아 안타까운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당개 삼복이는 그나마 소녀딸분이 노력했지만 결국 갈 곳이 없어 안락사 위기에 놓였는데 그 절박함을 이용한 업자가 시민단체인 척 속이는 바람에 삼복이를 맡긴 거였죠.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 주인공들 이제 꽃길 걷기를 빌어줬습니다. 너 빨리 살찌우고 빨리 영양 흡족하고 빨리 회복해서 좋은 데 다시 가야죠. 한복이가 아마 제대로 된 가정생활은 못 해봤던 친구일 텐데 이제 앞으로 가족 만나서 가족하고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 한복이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순둥순둥한 백구, 삼복이와 사랑이 고픈 코가스파니엘 초초의 가족이 되어줄 분은 영상 설명에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보도해도 반복되는 신종 펫숍 사기극, 그 해법은 없을까? 저는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의 사육 포기 제도를 연구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는 사육 포기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뉴욕 같은 경우도 전체 입소 동물의 한 30% 넘는 애들이 보호자가 직접 파양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우리가 사육 포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바보처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중심에서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건강 문제 내지는 행동 문제 그러면 제안을 하는 거죠. 요 정도는 교육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드릴 테니 키우시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동물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홍콩은 정부가 파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전체 공공보호소 입소 동물의 약 5%는 파양동물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를 금쪽이 상담소처럼 교육해서 수많은 파양과 유기를 예방합니다. 그렇게 8년을 운영했더니 유기동물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파양 심사 자체가 매우 엄격한 데다 예방 클리닉 과정에서 상당수가 파양 의사를 접은 것이죠. 전문가는 파양을 방치하면 지금처럼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공공이나 비영리에서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해야죠, 공공이. 하지만 사육포기 관리 제도를 논의하기엔 갈 길이 멉니다. 애당초 동물을 쉽게 번식시키고 쉽게 분양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 파양을 받아주는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생산 판매업이 너무 무분별하다. 무분별한 대량 생산 판매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공 영역에서 이걸 파양을 받아주는 건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고민은 할 수 있지만 도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잊을만 하면 다시 벌어지는 신종 펫숍 사기극. 애당초 파양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양육 환경을 만들고 그래도 발생하는 파양 수요를 관리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형편상 당장 선진국 수준의 파양 컨트롤 타워를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다만 적어도 파양자의 마음을 되돌리고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금쪽이 상담소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